2021년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게 된 인사담당 제이콥입니다. 오늘은요, 증권 3사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는요, 먼저 기업 소개를 한 5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궁금한 내용들 제가 대신 쏙쏙 뽑아서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KB증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회사 소개하겠습니다. 당사는 1962년 국일증권으로 설립되어 77년 현대그룹으로 편입, 86년에는 현대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KB금융그룹으로 편입되어 KB투자증권과의 합병을 통해 KB증권으로 출범하였습니다. KB증권은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높은 신용등급과 함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기자본 5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은행입니다. 증권 고객만 약 500만 명으로 폭넓은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점 수는 라운지를 포함해서 108개, 이 중에 은증 복합 점포가 78개로 전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지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WM 부문입니다. 전국적인 지점망과 스마트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최적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업계 최초로 구독경제 자산관리 서비스인 프라임 클럽을 제공하여 현재 기준 가입자 수 약 12만 명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연속 증권업 부문 고객 감동 경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고객 감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T 부문입니다.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문은 프로덕트 팩토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ELS, DLS 등의 전문적인 구조화 역량뿐만 아니라 채권 운용, 채권 중개 관련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B 부문에 있어서는 기업금융과 부동산 구조화 관련 최고의 IB 하우스로서 DCM 부문에서는 회사채 대표 주간 10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등 국내 최대 규모 IPO를 주관할 예정으로 ECM에서도 국내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 영업 부문은 연기금 등 국내외 대형 기관의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부문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당사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디지털 혁신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디셈버앤컴퍼니 자산운용, NC소프트와 AI 기반 자산운용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조인트 베처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해외 사업 전략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CEO 직속 조직인 글로벌 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홍콩 해외 현지법인 외에도 베트남 증권사를 인수한 바 있으며 현재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증권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인사부 김혜든 과장입니다. 여러분들께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화면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분은 매년 국내 언론 매체를 통해 증권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시는 저희 회사의 CEO 정영채 사장님이십니다. 저희 사장님은 취임 일성으로 NH투자증권을 자본시장의 대표 플랫폼 플레이어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플랫폼 플레이어 하면 아마도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NH투자증권은 한국의 자본시장에도 이들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서로의 니즈를 연결시키고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저희가 그 선두주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업을 여러분과 같은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임직원 수는 약 3,000명이고요. 글로벌 신용 등급은 S&P 기준 A- 등급입니다. 당사의 자본금은 전년도 말 기준 약 5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NH농협금융지주가 약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NH농협금융지주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 산하에 총 자산이 약 400조에 달하는 금융그룹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의 출자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인데 이 중 상호금융예치금이 약 300조 원에 달합니다. 당사는 농협금융지주 산하 금융투자회사로서 모기업의 든든한 자금 여력으로 국내외 대형 IB딜 진행 시 큰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번의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 간 시너지를 실현하고 자본금을 대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여 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2014년 말 전통적 IB 시장의 강자 우리투자증권과 구조화 부동산 금융에 특화된 NH농협증권의 합병으로 당사는 명실상부 국내 IB 업계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당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또한 과거 증권 브로커리지 중심에서 IB, 트레이딩 등 다각화되어 국내 금융투자회사 중 가장 안정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럼 보다 상세히 당사의 사업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의 플랫폼 플레이어로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양질의 딜을 소싱하고 뛰어난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재무적 건전성을 바탕으로 이를 인수한 후 구조화 또는 상품화하여 풍부한 고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당사가 주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인 파크원 프로젝트는 당사가 이러한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사는 현재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 총 8개의 해외 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거점은 양질의 해외 딜을 소싱하는 창구로 활용되기도 하고 당사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확보한 노하우를 현지로 전파하는 루트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당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오리진입니다. 이를 인재상으로 표현해 보자면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재, 강한 책임감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인재, 창의적인 사고로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글로벌 관점에서 기회를 창조하는 인재, 독보적인 전문성으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재,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핵심 가치를 두루 갖춘 분이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당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안식년 휴가는 매 5년마다 부여되는데요. 연차 휴가와 연계해서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체력 단련 휴가 5일과 주말까지 포함하면 3주 정도 쉴 수 있어 직원들이 리프레시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 전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그리고 연간 300만 원 한도의 임직원 복지카드 제공, 장기 근속 포상 제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의 채용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현재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해외대 업무직 공채 등이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에는 범농협 공동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전형별 채용 분야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NH투자증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의 핵심 경쟁력은 맨파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하셔서 저희와 함께 자본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삼성증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1년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 삼성증권 채용 설명회 진행을 맡은 삼성증권 채용 담당자 이호용 프로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삼성증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전에 목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삼성증권의 회사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증권의 사업 소개, 세 번째는 삼성증권의 채용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의 복리후생과 인재 양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회사 소개입니다. 간단한 연역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1982년 저희 삼성증권은 한일투자금융으로 시작하여 1992년 삼성그룹에 편입됨으로써
삼성증권으로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본격적으로 그 행보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모습을 보시면 저희 삼성증권은 리테일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그 성장을 진행해 왔습니다. 2003년 삼성랩을 최초로 출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PB 서비스 브랜드 H&아너스 클럽을 처음으로 런칭하였고 2008년에는 업계 최초로 선진 맞춤형 선택수수료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2009년 브랜드 경영을 선포함으로써 선진 자산관리 브랜드 팝을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국내 금융사 최초로 DJSI 월드 지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습을 살펴보면 2013년 같은 경우에 선진 금융사 수준의 차세대 IT 시스템을 오픈하였으며 2015년에는 팝 UMA 판매 2조 원을 돌파했고 2016년 금융센터를 오픈하는 등 그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프랑스 덩케르크 LNG 터미널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에는 국내 자산관리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선도할 해외 투자 2.0 시대를 선포함으로써 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ESG 연구소를 신설하였으며 리테일 예탁 자산이 2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의 삼성증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그로써 저희 삼성증권은 한국 브랜드 파워 지수 23년 연속 증권업 1위, 한국 브랜드 경쟁력 지수 증권업 1위, 고객 만족도 15년 연속 증권업 1위, 그리고 월드 지수 편입 11년 연속을 기록하는 등 브랜드로서 그 가치도 공고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2020년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권업의 호황을 바탕으로 저희 삼성증권은 순영업 손익과 세전이익에서 3년간 꾸준히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자기자본 이익률 또한 꾸준히 상승함으로써 2020년 현재 약 10%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 기준 주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자산 약 64조 원을 바탕으로 당기순이익 5,078억 원을 기록함으로써 3년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성증권의 경영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증권은 고객 중심, 변화 선도, 전문성, 존중 배려, 사회적 책임이라는 5가지 코어 밸류를 바탕으로 우리는 투자를 통해 고객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브랜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러한 브랜드 가치 체계를 새롭게 재정비하고 이를 조직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세븐 프린시플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삼성증권의 브랜드 미션은 회사 관점이 아닌 철저히 고객 최우선 가치를 드러내며 고객을 포함한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경영활동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삼성증권은 44개의 국내 지점과 5개의 해외 거점을 통해서 국내외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에게 적재적소의 투자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삼성증권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사업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채널 영업, 두 번째 디지털, 세 번째 세일즈 앤 트레이딩, 네 번째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첫 번째 채널 영업의 경우 개인은 물론 초고액 자산과 법인 오너 등 다양한 고객에게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맞는 최적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 파생상품 및 채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웨alth 매니지먼트, 연금본부, 홀세일, 에쿼티 트레이딩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사업입니다. 쉽고 편리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다양한 상품, 맞춤형 정보 및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맞춤형 투자 정보 또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을 원스톱 자산 관리 상담을 통해서 디지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일즈 앤 트레이딩 사업입니다. 탁월한 운용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운용본부, 파생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베스트먼트 뱅킹 IB입니다. 기업과 정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 및 투자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인수, 합병, 지배구조 관련 자문까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ECM, DCM, M&A, 투자금융, 대체투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삼성증권의 채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삼성증권의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 세븐 프린시플이라는 임직원 모두의 행동 원칙을 제정하여 이를 적극 실천하며 성장하는 회사, 행복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형식보다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며 더 나음을 고민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무엇이든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권위의식 없이 소통하며 서로를 배려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안 되는 이유 대신 되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 7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저희 삼성증권에 지원을 해주신다면 분명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삼성증권의 채용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증권의 채용은 첫 번째, 지원서 접수, 두 번째, 직무 적합성 평가, 세 번째, 직무 적성 검사, 네 번째, 면접, 다섯 번째, 건강검진, 5단계를 통해서 저희 삼성증권에 입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각 단계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지원서 접수 단계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에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허위사실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저희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영어 어학 점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모집 직군별 상이한 관계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 적합성 평가입니다. 직무 적합성 평가는 쉽게 말씀드려 서류 평가인데요. 서류 평가는 성별, 연령, 출신 학교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으며 학업 평가와 에세이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학업 평가 같은 경우 본인의 성적과 여러 가지 대외 활동 그리고 자격증 등이 있으며 에세이 평가는 지원 동기, 성장 배경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직무 적성 검사입니다. 흔히들 지스타트라고 알고 있는 이 단계는 20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수리, 추리 2가지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무래도 단기간에 실력이 향상되는 단계가 아닌 만큼 꾸준한 학습과 대비가 필요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면접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20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사이트 방식이라고 하여 지원자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정한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면접관과 면접자가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원과 직무 역량 면접 2가지 면접이 실시되고 있고요. 다수의 면접관과 1명의 지원자가 참석하는 다대일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단계입니다. 면접 전형에 합격하게 되시면 건강검진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입사를 진행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증권의 모집 직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채용 전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삼성증권의 기본적인 모집 직군은 총 8가지입니다. 첫 번째, 리테일 영업, 두 번째, IB, 세 번째, 리서치, 네 번째, IT, 다섯 번째, 세일즈 앤 트레이딩, 여섯 번째, 홀세일, 일곱 번째, 상품 마케팅, 여덟 번째, 경영 지원 직군이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리테일 영업 같은 경우는 주식, 상품 등 자산관리 영업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IB 직군은 IPO, M&A, 구조화 금융, 대체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리서치 직군의 경우 매크로, 에쿼티, 투자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 IT 직군은 IT 전략 수립, 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세일즈 앤 트레이딩은 자기 자본, 구조화 상품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여섯 번째, 홀세일 직군은 국내외 기관 대상 주식 FICC, 세일즈 앤 트레이딩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상품 마케팅 직군은 금융상품 개발 및 투자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경영 지원 직군은 전사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삼성증권의 복리 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복리 후생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안정 지원의 경우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두 번째, 건강 지원의 경우 피트니스 센터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 교육 지원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여가생활 지원의 경우 선택형 복지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임직원이 자유롭게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전국 리조트 이용 지원 등을 통해서 휴가 때 언제든지 리조트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삼성증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증권의 인재 양성 제도는 크게 4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두 번째, 직무 전문성 강화, 세 번째, 조직 문화 내재화, 네 번째, 트렌드 혁신 추구입니다. 네, 이러한 4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저희 삼성증권의 임직원이 최고의 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는 것이 바로 저희 삼성증권의 인재 양성 제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삼성증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채용 담당자의 메일 계정이 나와 있으니까 관련된 궁금증을 메일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 설명 잘 들어봤고요. 기업 설명 듣는 중간에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인데요. KB증권은 지금 채용 과정 중에 있죠. 네. 네, 지금 채용 전형 중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아마 인턴십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채용 과정 중에 이렇게 인턴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사 담당자로서 그 인턴십 과정이 채용과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좀 임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여름방학인데 이제 회사에 와서 인턴십을 하는 게 그 지원자님들한테는 굉장히 길고 또 험난한 과정일 것 같은데요. 7주간의 이제 현업 배치가 돼서 직무를 수행하고 하게 되는데 직무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조직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태도로 7주간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멘토가 붙어서 뭐 일주일 또는 2주 단위로 바뀌면서 그렇게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턴십 중인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힘드시겠지만 인턴십에서 전환되는 친구가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저희 이제 최대한 많이 그동안 7주나 우리 회사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제 전환을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엔 조금 전형이 달랐어요. 인턴십을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하반기 공채 때 서류 면제 그 혜택만 줬었고요. 이번에는 그냥 아예 9월 또는 12월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좋네요. 저는 이 인턴십이 중간 채용 과정에 있는 게 뭐 여러 뭐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잘 안 되더라도 인턴십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나름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거라서 너무나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NH투자증권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하반기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해당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하반기에는 범농협 공채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채용 규모나 지금 직무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되진 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고요. 추후에 채용 공고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요 삼성증권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인사 담당자님께서 직무별로 소개까지 쭉 해주시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의 고민이 뭐냐면 나는 증권사에 관심 있어요이지 그 8개의 직무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직무까지 이렇게 딱 핏하게 선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눈치 보면서 어디가 가장 약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특수한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고민할 텐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증권사에 입사를 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직무를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뭐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지식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하면 좋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원자 기준에서 이제 막연하게 증권사에 입사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취업을 준비하시기보다는 내가 대학생활 동안 어떤 경험을 했고 또 어떤 공부를 해서 해당 증권사에 어떤 직군에 적합할지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 직군에 맞는 적합한 준비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각 직무별로 뾰족한 자신의 경험들을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좀 채워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사실 증권사 하면 너무나 가고 싶고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요. 각 사의 복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복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증권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보면 4가지의 이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뭐 건강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교육 아니면 이제 여가생활까지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저희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인상 깊었던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저희 이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이제 기획을 해서 진행한 이벤트였는데 저희 삼성증권에 재직하고 있는 이제 미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나 혼자 간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혼 임직원이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실비 지원을 통해서 해당 임직원이 좀 더 이제 리프레시할 수 있고 좀 더 회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게 저희 삼성증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나 혼자 간다는데 진짜 그럼 계속 나 혼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혼자 갔는지 또 2명이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취지 자체가 혼자 가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이제 동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후기까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아이템을 기획하고 이제 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 후기 읽는 재미도 있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범위는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나 노는 건 안 된다라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즌 3를 최근에 진행했었는데 각 시즌마다 컨셉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캐 컨셉이었거든요. 최근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의 이제 실제 모습과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부캐 컨셉을 정해서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실비 지원을 통해서 이제 복지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도 그냥 뭐 어디 떠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후기 작성하고 싶어서라도 네. 나 이런 거 논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복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NH투자증권은 어떤 복지가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복지에 있어서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복지카드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300만 원이나요? 네, 300만 원 쓰시고 싶은데 다 쓰시면 되고요. 그 복지 카드에 있으면은 어떤 내용들이 복지몰에 들어가 있나요? 복지몰에서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네. 백화점에서 쓰셔도 되고요. 아, 백화점에서 네. 쓰시는 거예요? 네, 예, 실비네요, 그냥.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거라면 안식년 휴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입사하시고 5년 단위로 5년이 될 때마다 5일의 안식년 휴가가 주어지고요. 연차 5일을 합하면 열흘이 되죠. 거기에 또 체력 단련 휴가를 합하면 3주 동안 회사에 안 나오시고 리프레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보다 5년 되게 금방 와요. 예,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는 7년의 안식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금방 와가지고 신입사원 때는 내가 언제 그거 가지? 라고 했었는데 5년마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좋은 복지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KB증권은 어떤 복지제도가 있습니까? 뭐 다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이어서 아마 복지는 다 비슷할 것 같고 저희 회사의 특별한 거는 뭐 치과 진료가 연간 100만 원 지원이 된다는 거 그게 조금 다른 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PC 온오프제가 완전히 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초과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워라밸이 잘 지켜지고 있는 점 그리고 충분한 휴식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한 2, 3년 전부터는 연간 한 번 정도는 5영업일 또는 7영업일을 의무적으로 붙여서 사용을 하게 하고 있어요. 휴가를. 그래서 충분한 휴식 기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이번에는요, 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인사 담당자도 직장인이잖아요. 내가 직장인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이런 점이 가장 좋다. 가장 매력 포인트 하나씩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복지 중에 고르셔도 될 것 같고요. 문화 중에 고르셔도 좋을 것 같고 위치 다 좋습니다. 어떤 것도 좋으니까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삼성증권 먼저 부탁드립니다. 뭐 장점이라고 하면 다들 뭐 비슷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의 장점은 일단 사옥이 무척 예쁘고요. 사옥 이쁘다. 네, 사옥이 엄청 예쁘고 그리고 위치가 이제 다른 증권사와 다르게 저희가 강남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 원래 여의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다른 증권사와 다르게 이제 강남역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교통도 무척 편하고 또 이제 주변에 워낙 맛있는 맛집도 많고 갈 곳이 많기 때문에 약속을 잡기 편하다는 점 그런 점이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인으로서 놓칠 수 없죠. 네, NH투자증권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그 여의도의 랜드마크인 파크원타워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현대 서울이 요즘에 되게 핫한데 세상 핫하다는 맛집을 점심시간에 편하게 갈 수 있고요. 또 한강공원이나 여의도공원에 가까워서 날씨가 좋은 날 직원들이 간단하게 먹을 걸 싸들고 공원에서 드시고 그러기도 하세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증권 어떻습니까? 저도 내내 머릿속에 건물만 생각하고 있었어서 할 말이 없는데 저희 회사는 여의도역 그 바로 앞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뭐 나오시면 1분 안에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점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선남선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매우 좋은 장점이죠. 예, 아까 나 혼자 간다? 나 혼자 간다. 예, 요즘에 쉽지 않거든요. 여의도 인근에서 그것도 매우 좋은 복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요. 증권사 하면 세간에 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보수적이다.
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업 문화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기업 문화가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금융권이고 또 이제 증권사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문화가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그런 MZ 세대에 대한 그런 이제 특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나 혼자 간다처럼 되게 많은 이제 이벤트들을 통해서 복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문화를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것들이 새롭게 정비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이라는 생각은 조금 예전에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NH투자증권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금융권이라고 해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증권업은 특히 보수적인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개방적인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증권업은 그런 문화가 조금 더 강하고요. 저희도 그 조직 문화를 조금 더 수평화하기 위해서 전년부터 복장 자율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입고 왔지만 회사에서는 뭐 청바지 편하게 입기도 하고요. 전 직원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장 자율화. 그럼 이거 하나 딱 물어보면 대부분 자율화가 어디까지인지 나오는데 반바지 괜찮습니까? 본인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신 있으시면 뭐 편하게 네,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KB증권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저희 부서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인사기획 쪽 이런 업무가 있기도 하지만 교육이나 기업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같은 부서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탑다운 방식의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바텀업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 때문에 한 2, 3년 전부터 리버스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원이나 주임급 직원 3명과 임원 한 분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임원을 가르쳐 주는 거를 1년 동안 해서 임원분들이 이제 좀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평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듣기만 해도 쉽지 않은 문화가 같거든요. 사원들이 임원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뭐 방탈출 게임도 하고 네. 신조어도 많이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해보셨어요? 저는 네. 사원 주임급 아니어서 못 해봤어요. 그럼 실제 피드백은 좀 어때요? 직원들도 몰랐던 임원분들하고 이제 좀 가깝게 그렇게 친근하게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자기 소속 부문이 아니라면 근데 이게 그냥 랜덤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어른들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조금 더 큰 생각 그리고 높은 분의 그런 생각을 듣는 것 자체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융화가 될 수 있는 좀 좋은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증권사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증권사에 들어가면 술을 그렇게 먹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회식 문화가 많다. 장이 좋아도 먹고 안 좋아도 먹고 약간 이 두 가지 때문에 회식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현재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전의 이야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좋아지면 또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은데 회식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KB증권부터 할까요? 증권회사는 출근이 빠르고 퇴근이 빨라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저희는 8시 출근하고 5시가 정규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식을 다른 데보다 많이 하는지 모르겠고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빨리 끝납니다. 빨리 시작하니까 빨리 끝나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갈 수 있어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세요. 딱 1차만 하더라도? 네. 주로 어떤 걸로 하시게 되나요? 뭐 여의도에 있는 맛집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많이 먹죠. 딱 그 정도? 네. 뭐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뭐 이런 건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NH투자증권 어떻습니까?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술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맛있는 집을 찾아간다던가 코로나 이전에 공연을 본다던가 이렇게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술 마시는 문화에 대한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증권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회식 자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뭐 자리가 생긴다면 술을 부어라 마셔라 먹는다기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약간 곁들이는 정도 그리고 뭐 9시 이전에 파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자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증권사에 계시는 이제 현직자분들 나오셨으니까 회식이 아예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요즘엔 뭐 IT 회사 같은 경우는 회식이 아예 없는데요.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증권업계는 왜 그래도 회식이 다른 산업군보다 조금은 더 있는 걸까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금융업의 특성이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업무 중에 받으시는 스트레스가 좀 심하고 그거를 구성원들이 같이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출근이 빠르고 퇴근이 빠르다 보니 조금 한잔하고 들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같이 동료살려를 좀 느끼고 집에 안 들어가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예, 자발적인 문화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다른 좀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제 금융업의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가벼운 이제 식사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네트워크를 위해서 식사 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조금 회식이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고 좋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각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회사들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채용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별로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상 말고요.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 공통점이 좀 있잖아요. 그게 숨겨져 있는 인재상인 것 같아요. 예. 인재상을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런지까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B증권부터 할까요? 네, 저희 회사 인재상은 도전, 열정, 도전 정신,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변화 주도형 디지털 인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재상은 엄청 말이 복잡한데 이게 무슨 뜻인가 저도 좀 생각을 해봤더니 시대가 엄청 빠르게 바뀌고 그런데 그런 환경에 유연하게 조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는 또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일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센스 있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거는 들어와서 이제 배우면 되는 거고 눈치가 빠르고 센스 있는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KB증권 몇 가지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수직적인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 그런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고 저희 회사 전신이 현대증권이기도 하고 또 KB금융 그룹으로 편입돼서 이제 지주가 있는 회사에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바꾸려고 엄청 직원들, 임원분들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한 답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SNS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KB증권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 시즌에 각 사별로 좀 이동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은행으로 가기도 하고 증권으로 오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계열사 인력 교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융 계열사 전체 다 열어가지고 본인이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거기서 통과를 하면 그 회사로 여기 증권을 퇴사하고 은행으로 간다거나 증권을 퇴사하고 카드로 간다거나 그렇게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영원한 거는 아니고 일단은 재고용 조건부로 퇴사를 하는 거여서 3년 정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경험을 해보시고 다시 증권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적 교류라고 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있군요. 네네. 정말 좋네요. 내가 한번 은행을 경험해보고 싶다, 증권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럼 다른 계열로 가고 싶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다 되는 건 네, 아니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 되진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무의 TO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입사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에 숨겨져 있는 인재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말고 실제로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는지를 고민해 봤을 때는요. 좀 유연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업의 특성상 열심히 일하시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추구하시는 건전한 탐욕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건전한 탐욕. 목표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체계가 또 잘 돼 있다. 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리급인데 정말 높은 연봉 받은 케이스도 있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리라고 해서 적게 받고
뭐 직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말씀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직급에 상관없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근데 NH 하면 농협을 많이 떠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농협 금융지주의 자회사이긴 하지만 그 증권업의 특성상 사실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보수적인 조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삼성증권 만나보도록 할게요. 숨겨져 있는 인재상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인재상과 별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적극적인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채용에 있어서도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입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입사자들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적극적으로 뭔가 더 배우려고 하고 이제 고객을 상대할 때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런 이제 임직원들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또 그런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증권도 제가 SNS를 좀 살펴보니까 성과주의 문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압박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또 특히 증권업이라면 실적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삼성증권이 뭐 특별히 더 실적 압박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증권사 평균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좀 네.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네, 다 맞습니다. 비슷할 것이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멘토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취업준비생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 사별로 모든 전형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전형이 중요하지만 그 영역 중 하나,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전형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도 좋고요. 뭐 인적성 검사도 좋고 면접에 대한 팁도 좋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 팁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증권부터 할까요? 네, 아무래도 지원을 해서 가장 많이 탈락을 하는 전형이 서류 전형일 거라서 서류 전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학점이나 뭐 이런 거보다도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해오시면 그 금융 지식에 대한 것도 어필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금융권 또는 증권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게 보여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요즘 많이 채용형 인턴을 많은 기업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해보면 서류 전형에서 조금 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증권업이나 금융업에 관심이 있는 정도로 확인할 수 있다. 네. 혹시 어떤 자격증을 좀 옛날에는 이제 입사 전에도 취득을 할 수 있는 기본 자격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조금 닫힌 것 부분도 있겠지만 뭐 투자자산운용사나 AFPK, 뭐 CFA 공부 더 많이 하면 그리고 FRM 뭐 이 정도 자격 취득해 오시면 서류 탈락은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최종 합격자들이 대부분 자격증 다 하나씩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류를 통과를 하면 그 뒤는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뽑아놓고 보니까 자격증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전후관계를 여러분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게 자격증이 있어서 꼭 된다라기보다는 자격증이 없는 친구가 과연 증권업이나 금융권에 관심이 있었을까? 라는 의심이 많이 드는 거겠죠. 예. NH투자증권 담당자님께서는 모든 전형이 중요하겠지만 모든 단계를 거치셔서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시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요. 최종 면접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 지원자분들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태도나 목소리에서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표현하고자 하는 능력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삼성증권은 어떻습니까? 저희 앞선 두 회사에서 이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필기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삼성그룹사 같은 경우는 GSAT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직무 적성 검사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실력이 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미리 꾸준하게 준비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GS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좀 약한 영역이 있으면 해당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좀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를 연습하다 보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간에 면접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 면접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 입사를 하실 때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안 나실 수 있지만 나는 이런 질문을 받았었다. 질문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질문 안 나와요. 이 질문 안 나오니까 이게 꼭 나온다고 해서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KB증권 담당자님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일단 자기소개를 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첫 질문은 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뭐가 나왔냐였어요. 그래서 당황하셨겠다. 다행히 그때 뭔가 이슈되는 게 있어서 제가 대답한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보고 갔던 것 같긴 합니다. 마침 오늘 더 어려운 게 이제 어제 신문 뭐냐 뭐 이런 건데 오늘 신문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네. 괜찮았던 것 같네요. 네, 삼성증권 담당자님 어떤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 관련된 읽었던 기사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지 말해보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저도 이제 지원자분에게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사실 이제 증권사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 회사에 지원을 하실 때는 그 회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증권이 됐건 NH투자증권이 됐건 KB증권이 됐건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에 최대한 많은 뭐 기사도 찾아보고 뉴스도 찾아보면서 내가 이 회사에 정말 오고 싶구나, 이 회사에 애정이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지원자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되게 많아서 그걸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요 돈트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한 가지씩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면접장에서도 좋고요, 채용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고 우리 멘토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혹은 면접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씩만 이야기해 드릴까요? 우리 삼성증권부터 할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서 접수 단계가 됐건 면접 전형 단계가 됐건 본인의 경험이나 장점을 너무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보여주려고 하는 지원자분들은 좀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거를 평가하는 이제 대상자들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지원자는 좀 반감이 생기실 수 있고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잘해요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좀 컴팩트한 답변으로 진행을 준비를 해주시면 네,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럼 갑자기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직무에 대한 역량, 나는 직무 지식이 뛰어나요 라는 측면이 있고 저는 인품이 좀 뛰어나요 이렇게 둘 중에 뭐 굳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나누자면 어떤 게 조금 더 취업에 있어서 삼성증권에 입사에 있어서 유리할까요? 지원서와 이제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는 지원자분들 인성은 다 너무 훌륭하세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증권회사의 특성상 해당 직군에 맞는 본인의 직무를 위한 노력들과 경험들을 어필해 주시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성은 뭐 기본적으로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또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NH투자증권 네, 지원서를 검토하다 보면은 이 지원서가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작성된 지원서인지 다른 회사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회사명만 바꾼 지원서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뭐 NH투자증권에 지원하면서 KB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들어간 지원서가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절대로 안 됩니다.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너무 당연한 거 왜 계속 얘기하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많이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계속 나와요. 없을 것 같은데도 꽤나 많은 숫자로 이렇게 회사 이름 틀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게 여러분들 뭐 치명적으로 뭔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구나, 또 관심이 많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서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면접 전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면접이라는 게 사실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한 30분 정도 다대다로 대부분 진행이 되니까 이게 소개팅처럼 약간 호감이 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윗분들, 뭐 면접관분들께서. 그래서 이럴 때 간혹 이제 뭐 회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네 뭐 지원자님 MTS 써봤나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신문에 나온 기사 읽어봤나요? 했는데 그럴 때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지원자가 너무 회사를 사랑한 나머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면 약간 호감에서 비호감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좀 더 해주시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 담당자님께서 이제 신입사원을 이제 후배로 받으신다면 어떤 후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네. 삼성증권부터 할까요? 저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는데 먼저 다가와주는 후배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끼리는 낯도 가리게 되고 좀 대면대면한 구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원자보다는 이제 들어오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도 걸어주시고 업무를 물어봐 주시고 그런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도화지 같은 신입사원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생 분들이 너무 많이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서 역량을 많이 갖추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막상 회사에 들어오셨을 때 본인의 색깔이 너무 강해서 저희 회사의 문화라던가 일하는 방식을 좀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색깔이 없는 도화지 같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빨리 저희 문화를 습득하시고 적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신입사원은 이제 회사에 왔으면 막 혼자 이렇게 앞서 나가고 치고 나가고 그런 사원보다는 이제 선배들하고 다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직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은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을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오늘 짧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좀 속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더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업권과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옳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더 가중돼서 아무래도 그런 힘듦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취업 준비 기간이 무척 길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기간만큼 딱 입사를 했을 때 그 즐거움도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취업 준비생들 여러분들 이제 증권사에 들어오시겠다는 그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해 주셔서 합격이라는 그 달콤한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증권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권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합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